네, 안녕하세요. 히쌤 교실의 히쌤입니다. 어느덧 마지막 시간이 됐네요, 여러분들. 진짜 선생님 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소통하면서 서로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수업했던 거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라이브로는 마지막 시간이고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 녹화 방송 하는 거 올라오는데 어쨌든 라이브로 여러분과 이렇게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하는 수업은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같이 수업하는 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댓글을 여러분들이 쫙 들어와서 쓰는 걸 봤는데요. 너무 고마웠어요. 막 선생님 뭐 잘 가르친다고도 하고 제이쌤 있는 학교 부럽다고도 하고 하는 친구들인데 너무 고마워요. 좋아요. 여러분들 머리 스타일 이뻐요. 감사합니다. 오늘 선생님 저기 영어 선생님께서 2학년 가르치시는 영어 선생님께서 머리를 해주셨어요. 네, 좋습니다. 이제 맞아요. 예연 친구가 문제 맞는 거 잘 봤어요. 오늘 선생님이랑 뭐 예연이 거 얘기하기 전에 PPT 같이 봅시다. 오늘은 다양한 민족 운동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럼 이 패들렛을 하는 건데 예은이 친구가 패들렛에다가 문제를 진짜 잘 만들어서 올려줬어요. 선생님이 문제를 하나하나 봤는데 물론 재미있는 문제 너무 잘했어요. 중학교 수준에서는 상당히 어렵게 냈어요. 그래서 선생님 봤을 때 진짜 잘한다. 예언이는 나중에 선생님에도 진짜 잘할 것 같다라는 거 있었는데 더 자세한 피드백은 선생님이 따로 패들렛에다가 더 이야기를 해줄게요. 문제가 시험 문제로 나오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어서 선생님이 그런 거는 더 자세하게 피드백을 해주도록 할게요. 예언 친구. 그리고 댓글 읽어주는 선생님 시간이에요. 마지막으로 실시간을 본다는 TR 친구, 루키 친구가 역사가 제일 좋았다, 막 이런 거 있고, 한유리팬 생방 마지막 이러고, 현석이가 부럽칭 하네요. 이현석 친구 수업, 중학교에서 만나면 잘 듣기를 바랍니다. 네, 손재주가 좋으신 선생님이에요. 맞아요. 영어 선생님 진짜 잘해주세요. 네, 맞아요. 오늘 맹스크 친구 오늘 마지막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 같이 재미있게 역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랩 친구 선생님 개인 채널도 자주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열심히 올려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순서 오늘 뭐 배울지 같이 볼 건데요. 실력 양성 운동에 대해서 볼 거고요. 다양한 사회 운동, 그리고 60만세 운동과 광주 학생 항일 운동, 그리고 신간의 1920년대 의열단의 활동, 그리고 무장 독립 투쟁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이거 이 신문 광고를 선생님 갖고 왔어요. 당시에 나왔던 신문 광고인데 여러분들 딱 보면 뭔 건지 알 것 같아요. 한번 댓글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댓글로 한번 올려주세요. 이 광고가 무엇일까요? 이 광고가 무엇일까요? 입니다. 네, 사회운동이면 분화로드 운동인데 이거는 물산장려 운동. 맞아요. 예언 친구가 잘 얘기했어요. 물산장려 운동입니다. 그렇죠. TR 친구가 자국 생산품 애용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들 글씨 보면은 여기 있어요. 우리가 만든 것은 우리가 쓰자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당시에 오른쪽부터 읽어갔어요. 지금 왼쪽부터 읽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오른쪽부터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것은 우리가 쓰자. 이것도 우리 손으로 만든 광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광복이 아니고 광목입니다. 광목이라는 건 집에 어른들한테 한번 여쭤보면 아실 거예요. 면으로 만든 그런 천을 광목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광목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선 민족이 만든 이 면을 우리가 사서 쓰자라고 하는 물산 장려 운동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기사도 내 살림 내 것으로 내 살림 내 것으로 세로로 읽고요. 금일부터 실행하자라고 이런 신문 기사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손으로 만든 광복이 아니고 광목입니다. 광목. 약간 그 광복과 비슷하죠? 그래서 조금 의도가 있는 광고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실력 양성 운동에 대해서 봅니다. 주체는요. 민족주의 계열의 일부 지식인들이 전개했다라는 겁니다. 일부 지식인들이요. 민족주의 계열. 이게 뭐냐? 이따가 조금 더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물산장려 운동에 대해서 보는데 민족 산업 육성을 통해서 경제적 자립을 추구했다.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기억이 날는지 모르겠어요.
회사령을 폐지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1910년대에 회사령을 일제가 제정해서 국내의 민족 산업을 만드는 걸 제한했던 것이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20년대에 들어와서 그 회사령을 철폐합니다. 아예 부시는 게 아니고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뀐다. 아니,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너네 회사 만들려면 신고만 해라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신고해서 일본의 산업을 더 많이 만들려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로 회사령을 그렇게 사용했었죠. 그거 때문에 이러다가는 우리 조선 민족들이 만든 회사가 다 무너지겠다 싶어서 이쪽 회사를 주도하고 있던 민족주의 계열의 일부 지식인들이 야, 우리 민족 산업을 육성해서 경제적 자립을 추구하자 하면서 내 살림 내 것으로 또는 조선 사람 조선 거 등의 구호로 평양에서 처음으로 시작해서 막 퍼져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토부리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국산품을 애용하자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쓰자라고 했던 거예요. 예언 친구가 이 운동하고 비슷한 게 인도에서 영국제를 사지 말고 인도제를 쓰거나 우리가 만든 거를 쓰자는 그런 운동이 비슷한 맥락이에요. 당연히 영국 사람들이 만든 거 인도 사람들 입장에서 영국 사람들 거를 쓰면 당연히 인도 산업이 떨어지겠죠. 그건 지금도 비슷해요. 여러분들 아이폰 그리고 갤럭시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 뭘 쓰냐? 여러분들 별 느낌 없을 거예요. 근데 조금 어른들까지만 가도 엄마 아빠 할아버지 그러면 이왕이면 우리나라 거 쓰지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게 이러한 맥락에서라고 보시면 돼요. 외국 거 팔아주느니 차라리 우리나라 거 써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거, 그게 바로 이 물산장려 운동의 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결과는 일제의 방해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역시 비판이 있어요. 비판이 왜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애플 아이폰을 사는 거랑 갤럭시를 사는 거, 그럼 여러분들이 갤럭시를 사갖고 삼성이 더 잘 돼야 된다? 이런 거에서 삼성이 이걸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회주의 쪽에서 비판을 했었다라는 것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신문 기사는 뭘까요? 한문 아는 친구들은 읽을 수 있겠지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밀립대학을 건설코저 해서 당시의 한글을 조금 읽을 수도 있어요. 당시의 한글. 그래서 귀성준비회를 새로히 조직이라고 하고 근래 일반인의 교육열이 매우 높아. 감을 따라서 막 하면서 당시의 한글 신문을 한번 볼 수 있다. 이게 뭐였냐? 밀립대학 설립 운동입니다. 이 운동이 왜 또 중요하냐? 목적은요, 일제 식민지 교육에 대항하고자 했습니다. 1910년대에 일제만의 1차 조선교육령에 의해서 조선 사람들에게 대학을 만드는 걸 허가하지 않았어요. 대학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조선에는 대학이 없었어요. 그래서 1920년대 들어서 대학을 만들 수 있도록 교육령을 바꿔요. 하지만 만들진 않았거든요. 만들어주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야, 우리 조선 사람들끼리 돈을 모아서 한번 만들자 하면서 한민족 1000만이 한 사람이 1원씩 해서 한 1000만 명이 1원씩 내면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이면 지금 1000만 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대학을 만들자라는 걸로 전국적인 모금 운동이 전개돼요. 이거 보면은 여러분들 조금 생각나야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있었죠? 국채보상 운동과 조금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돈을 냈거든요. 이것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대학을 만들고자 했는데 일제가 역시 탄압하죠. 그리고 전국적인 수해 가뭄으로 실패하고 일제는 회유책으로 경성제국대학을 만들어줘요. 이렇게 그냥 냅뒀다가는 조선 사람들이 대학을 하나 만들 바에는 일본 우리가 만들어주자 해서 경성제국대학, 지금의 서울대의 전신이라고 보면 돼요. 경성제국대학이 나중에 해방되고 나선 서울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대학을 일본이 조선에 처음 만들어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무슨 느낌인지, 이 사진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댓글로 올려주시면 돼요. 그동안 선생님의 댓글을 한번 볼게요. 네, 대학 그런 거 그렇죠.
그렇죠. 예언 친구가 국채보상 운동 생각난다라는 것도 써줬어요. 대학을 설립. 레전드 친구가 성균관 얘기를 해줬어요. 맞아요. 조선시대에는 성균관이 대학급의 그런 교육기관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알맹이 돌멩이 친구가 잘 얘기해줬고, 목적이 다르. 그렇죠. 예언 친구가 또 국채보상 운동과 밀리대학 설립 운동에 대해 목적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죠. 레전드 또 경성은 현재 서울을 말합니다. 아, 맞아요. 그리고 레전드 친구가 머리 다 잘랐네. 단발령 실시했을 때인가. 그렇죠. 일제시대에 들어와서는요. 사람 단발령이 1895년 을미개혁이 있으면서 시행됐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머리를 깎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자율적으로 깎게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깎았어요. 그 이후에는. 왜 그래요? 여러분들 한번 머리를 그냥 길러보세요. 머리를 기른 거랑 머리를 자른 거랑 어떤 게 더 편한지는 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들 머리를 잘랐다. 특히 일할 때는요. 군대 가면 머리를 빡빡 자른 이유가 훨씬 편하거든요. 선생님 지금 머리가 긴데 이거 머리 자르고 이거 말리느라고 너무 힘든데 군대에서는 그냥 쓱 닦고 쓱 말리면 그냥 다 말랐거든요. 그래서 편해서 사람들이 머리를 많이 잘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보이는 사진은요. 뭐냐? 암태도 소작쟁이에 대한 사진이에요. 당시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소작민들이에요. 소작민들이라는 건 농사를 내 땅이 아닌 지주의 땅을 빌려서 대신 농사를 지어주고 거기서 나온 소작의 생산량의 일부를 지주에게 떼주고 나머지는 내가 갖는 이러한 것이 소작이라는 건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쟁의라는 건 지금의 스트라이크 그래서 대목, 파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파업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파업을 왜 했냐라는 거예요. 이걸 봅니다. 배경은요. 3.1운동 이후에 사회주의 사상이 확산돼요. 1919년 1919년 3.1운동 이후에 사회주의 사상이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사회주의는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고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각종 사회운동 활성화에 영향을 줘요. 자본주의는 너무 가혹하니까 이 계급 간의 격차를 줄이자. 줄이자. 그래서 노동자들을 또는 농민들을 대우해주자라는 사상이 사회주의 사상이라고 이해하면 조금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확산되면서 노동 농민 운동에 영향을 줍니다. 대표적인 게 소작쟁이로는 암태도 소작쟁이가 있고요. 노동쟁이는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 있어요. 이거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렇죠. 사회주의 하면은 레닌, 마르크스, 볼세비키 운동, 그렇죠. 레닌 이런 거를 생각나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빈부격차가 좀 줄어들었을까? 당시에 자본주의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일제 시대뿐만 아니라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빈부격차가 어쩔 수 없이 이게 격차가 심해지잖아요. 이거를 좀 줄이고 싶었던 마음들이 누구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주의에 많은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암태도 소작쟁이다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년운동도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주의 영향을 받아서 저기 했다라고 보면 돼요. 천도교회 방정환 선생님이 주도하죠.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쉬었던 어린이날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주도하에 수녀운동을 해서 어린이날을 제정하게 돼요. 그 이전에는요, 여러분들 어린이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지금처럼 같지가 않았어요. 어린이는 거의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어린이들은 사람 취급도 못 받았고 지금 여러분들 청소년들도 거의 사람 취급 받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옛날에 동학농민운동 그 동학 사상에 의해서 인내천 사상에 이어서 이때 소파 방정환 선생도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어린이를 대우해주자라는 걸로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지금까지 그 어린이날이 쭉 이어져 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형평운동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하면 좋아요. 백정들이 사회적 차별 폐지와 평등한 대우를 요구했다. 백정이 뭡니까? 여러분들 백정이 뭘까요? 네, 맞아요. 백정은 여러분들 고려 시대에 배웠던 걸로는 백정을 일반 백성들을 백정이라고 불렀어요. 고려 시대에는. 근데 조선 시대에는 백정은 그렇죠. 천민증언 레전드 친구가 얘기해 줬어요. 천민으로 취급을 했어요. 백정은 지금의 정육점 하시는 분들이에요.
지금 정육점에서 고기를 이제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고기를 팔고 소를 잡아서 소고기 팔고 하는 게 바로 백정들이에요. 이 백정들은 사회적으로 차별을 많이 받았어요. 살생을 하잖아요. 나는 고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정말 낮은 천민 같은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사회적 차별이 원래는 계급적으로는 우리 그 계급이 폐지된 게 갑오개혁 때잖아요. 1895년 갑오개혁 때 폐지됐는데 여전히 지금 이게 1923년인데요. 한참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사람들의 인식에서는 백정들은 천민이다라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 인식을 폐지하자고, 그 차별을 철폐하자고, 우리도 똑같이 평등하게 대우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게 바로 이 형평운동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진은 당시 원산 총파업에 대한 사진이에요. 당시 이 파업이 일어났을 때는 정말로 큰 파업이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사회주의 계열에서 야, 이 파업을 지원해 주자고 응원하는 돈도 보내주고 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형평운동에 대한 포스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막 조선 형평사 총본부 막 이렇게 한자로도 써 있고 합니다. 당시에 백정들의 차별을 이거를 철폐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재밌는 거 있어요. 이 조선 형평, 그러니까 백정들을 차별하는 건 양반들이 차별했을까요? 누가 차별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거 연구한 걸 보면요, 일반 농민들이 더 차별을 해요. 일반 사람들이 더 이 백정들을 차별해요. 참 이상한 것 같죠. 여러분들, 일반 농민들은 일반 그냥 양민들, 그냥 상민이라고 하죠. 그 상민들은 양반에 의해서 차별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그 양민들은 자기보다 더 못한 사람들을 차별하고자 했어요. 차별하려고 했어요. 그게 신분제가 폐지되고도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좀 안 좋은 단면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지금의 뭐로 보냐? 여러분들은 지금 외국인 노동자를 어떤 눈빛으로 보냐를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들은 동남아 쪽에서 또는 중앙아시아 이런 쪽에서 오신 노동자를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과 똑같이 대우하냐, 또는 미국에서 온 원어민 선생님과 과연 똑같이 대우를 하냐, 아무 차별 없이 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한테 차별받을 수 있는 위치인데, 여러분들이 똑같이 누군가를 차별하면서 누가 날 차별하는 거에 대해서 빽빽거리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별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보면 돼요. 맞아요. 외국인은 외국인으로 보는데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외국인은 그냥 외국인으로 보면 됩니다. 이 외국인의 급을 나누면 안 되겠죠. 만나본 적이 거의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은 이상한 그런 낌새가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 낌새가 느껴질 때 여러분들이 의식해서 똑같이 대우하려고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넘어갈 거예요. 60만세 운동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1926년에 순종의 국장일에 학생들이 만세 시위를 전개해요. 여러분들, 이 만세 운동은 저번에 뭐가 기억나야 돼요? 그렇죠. 3.1 운동이 기억나야 됩니다. 이 3.1 운동은 순종이 아니고 고종의 국장일 때 만세 운동이 벌어지죠. 순종이 돌아가시고 나서 역시 만세 운동을 3.1 운동에 의해 제2의 3.1 운동을 준비합니다. 누구를 필두로? 학생들이 이걸 주도해요. 학생들이, 여러분 같은 학생이요. 그 학생들이 준비해가지고 이거를 터뜨리려고 했지만 일제의 탄압으로 널리 확산되지는 못해요. 좀 아쉽죠. 많은 사람들이 호응했지만 3.1 운동처럼 전국적으로 퍼지지는 못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보려는 건 바로 이 사진에 나온 두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이 누군지 아세요? 한 명, 이 여자, 여기 보이시는 이분은 박기옥이라는 학생이었어요, 당시. 그리고 이분은 박준채라는 학생이에요. 당시 광주 고등보통학교에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중학생, 지금 우리 나이로 따지면 중학교 2학년, 3학년 나이예요.
광주로 가는 버스가 아니죠. 당시 기차를 타고 가는데 기차 안에서 일본 아이들과 트러블이 생겨요. 일본 아이들이 이 박기옥이라는 여자를 희롱을 해요. 희롱이라는 건 막 놀리는 거예요. 놀려. 뭐 했냐? 당시에 조선 여자들은 이렇게 댕기를 땄어요. 댕기 뭔지 알죠? 여기 꼬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꽃에다 댕기를 매요. 근데 그거를 잡고 땡기고 막 이렇게 장난을 쳤어요. 근데 그걸 보고 있던 박준채라는 학생, 박기옥의 사촌 동생이었어요. 박준채라는 학생이 보고서 일본 놈한테 뭐 하는 거냐고, 일본 놈 학생이 지금 여자를 희롱해서 되겠냐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 학생이 이런 조센징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조센징이 많이 들어봤죠? 이 조선 놈이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거 듣는 순간 박준채 학생은 바로 죽방을 날려요. 바로 죽방을 날려가지고 거기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난리 났어요. 거기서 일본 학생들과 조선 학생들 간에 패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패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경찰들이 오고요. 그 중학교,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따로 학교를 다녔거든요. 일본 선생님들이랑 그 조선 학교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중재를 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중재를 잘했으면 상관이 없었을 텐데 일본 순사들이 조선 학생들만 구타를 하고 조선 학생들에게 차별적으로 대우를 합니다. 역시 일본 선생님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광주에 있던 학생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광주에 있던 학생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게 바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에요. 방금 얘기했던 학생 간의 충돌이 발생했는데 일본 경찰의 편파적인 대처로 광주 지역의 학생들이 민족 차별을 중지해라 하면서 동맹 휴업을 해요. 학교 안 갑니다. 학교 안 가고 거리를 지나다니면서 데모를 하는 거예요. 데모를 해요. 난리 나죠? 식민지 교육제도 철폐해라. 일제 타도하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시위를 전개합니다. 이것이 여기 보이면 신간회의 도움으로 전국적으로 확산해요. 전국적으로 확산해서 3.1운동 이후에 최대 규모로 항일운동으로 번집니다. 참 신기하죠? 참 신기해요. 학생들이 중학생, 지금 여러분들 나이에요. 진짜 웃긴 게 여러분들 나이에 그 학생들의 시작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이 항일운동이 번져갔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러한 큰일, 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지금 나의 처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고민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들 댓글 보면은 막 하죠. 아이고 그렇게 왜 그럼 멋지십니다. 우리나라 막 여러 가지 얘기가 일어나요. 맞아.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나고 이후에 5.18도 일어나죠. 맞아요. 일본이 과거의 한 일은 절대 안 잊을 거. 와요. 티아 친구. 일본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일본을 미워하면 안 돼요. 일본을 미워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일본이 우리한테 한 일을 까먹으라는 얘기는 아는데 그것처럼 우리도 일본한테 똑같이 할 거야는 진짜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러면 일본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일본의 입장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힘이 세져서 일본을 똑같이 한다. 이거는 역사를 배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그건 다르게 얘기하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정복하고 했던 게 당연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논리를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알았죠? 야, 이제 이 역사 바로 보기 시간에 뭘 나왔냐?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나눠진 거에 대해서 한번 볼 겁니다. 민족주의 세력은 우리 민족을 조금 더 우선시하는 세력이고요. 사회주의는 계급 간의 격차를 줄이려는 그러한 세력이에요. 이 두 세력이 어떻게 합쳐지냐를 보려고 해요. 민족주의 세력에서요. 처음에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으로 갈라지기 시작해요.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이 두 개가 딱 갈라집니다. 그러면서 이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에서 자치운동이 대두돼요. 일제와 타협하려고 해요. 이게 참 재밌는데 여러분들 이 민족주의 세력에서 실력 양성 운동을 하면서 그 중에서 일부 세력들이 이광수가 대표적인 아저씨인데 이광수 아저씨가 자치운동을 대두해요. 야, 우리가 일본에서 독립하는 건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울 것 같아. 인도처럼 인도는 영국이 자치권을 어느 정도 줬으니까 인도 스스로 하려는 그런 자치 그런 것처럼 우리 조선도
일본의 식민지로 있지만 우리 조선 사람들이 스스로 통치하는 자치운동을 하자라는 게 이 이광수 자치운동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의 주장이었어요. 지금 다 들어보면요 상당히 괜찮은 조건이기도 해요. 막 죽어라고 싸우고 막 사람들 다 죽고 할 바에는 이렇게 평화적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자치운동을 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몇몇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된다라는 게 이 비타협 민족주의 세력들이에요. 무슨 일본한테 굴복해서 그 안에서 자치운동을 하냐. 우리는 독립해야 된다 하는 게 이런 세력이에요. 그래갖고 이 두 세력이 갈라지고요. 사회주의는 처음부터 타협적인 세력은 없었어요. 말도 안 된다. 우리 일본과 완전히 떨어져 나와야 된다 하면서 정우의 선언이라는 걸 발표를 해요. 우리는 민족주의의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을 배제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나중에 이 두 세력이 모아서 신관회라는 걸 창설합니다. 그리고 자매 단체로 근우회라는 걸 창설해요. 근우회는 여성 세력들이고요. 신관회는 남성 주도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랩 친구가 말해줬어요. 좌우 합작과 비슷한 내용이에요. 역사에서는요, 여러분 양극단에 있는 거를 조금 경계해요. 여러분들 보면은 진보와 보수 이런 거 있죠. 이 양극단으로만 있으면 서로 타협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라가 힘든 것처럼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경계합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중요한 건 이 양극단이 어떻게 합쳐졌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이 날 거예요. 애국계몽 운동과 무장투쟁, 의병운동을 합치려고 했던 게 신민회였어요. 신민회는 애국계몽 운동을 하면서도 무장투쟁을 준비했죠. 그래서 신민회가 정말로 중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것처럼 신관회도 똑같습니다.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을 같이 합치려고 했기 때문에 너무도 중요하고요.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에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관회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 설명했어요. 자치론을 주장하는 민족주의 세력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 비타협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연합해서 결성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 그래서 강령으로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구하고 민족의 단결, 중요한 단어는 기회주의를 배격한다라는 거예요. 기회주의를 배격한다. 이게 뭔 말이냐? 기회를 보면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걸 배격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떤 내용이야? 어떤 내용이야? 자치론을 주장하는 민족주의 세력을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자치론, 우리는 이 상황에서 다른 일본에 타협하면서 우리만의 자치를 하자.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 세력에서 봤을 땐 이건 기회주의인 거죠.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기회주의라는 게 우리 현대사회 그리고 우리 이 근현대사에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과연 기회주의일까? 아니면 이게 진짜 맞는 걸까?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친일파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무작정 욕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살았으면 어떻게 했을까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일제의 순사들이 여러분들을 모가지에 칼을 들이밀고 고문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굴복하지 않았을까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무작정 그냥 욕만 하기보다는 나라면 어땠을까? 그러면 나라면 그때 배신하지 않고 묵묵히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 계속해서 고민하는 게 바로 우리 역사를 배우는 이유다라고 보시면 돼요. 신간의 활동입니다. 순회 강연도 하고요. 사회운동도 지원하고요. 아까 얘기했죠?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요. 이렇게 활발한 활동을 했던 신간회가요. 결국 일제의 탄압과 활동 방향을 둘러싼 내분으로 인해서 해소하게 돼요. 해소는 잠깐 우리 정지하자라는 의미예요. 나중에 다시 만들더라도 지금은 이제 그만하자라는 게 해소예요. 완전 해산이라는 말은 안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해산되게 됐지만 이렇게 당시에는 해소하자라고 하면서 끝난다라는 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신간의 강령을 보며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한다. 그리고 단결을 공고히 한다.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의 단결. 그리고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라는 강령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령을 조금 기억하고 특히 마지막 기회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의열단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이 이름은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김원봉이라는 아저씨가 만주 지린성에서 조직을 합니다. 의열단이 어떤 조직이고 김원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얼마 전 뉴스에서 봤을 수도 있어요. 김원봉이 한때 정치권에서 뜨거웠어요. 이 아저씨를 독립운동가로 우리나라에서 훈장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논쟁으로 뜨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원봉은요, 당시에 엄청나게 일본 사람들이 가장 부들부들 떨었던 사람이고 현상금이 김구 선생님만큼 높았어요. 김구 선생님만큼 높았어요. 투톱이죠. 진짜 그만큼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일본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김원봉이 만든 이 의열단이 뭐였는지 봅시다. 김익상, 김상옥, 나석주 등의 많은 사람들이 여기 한번 보세요. 조선 총독부에 폭탄 던지고요. 종로 경찰서에 폭탄 던지고요. 동양 척식 주식회사와 식산은행에 폭탄을 던집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면은 일본 황궁에도 폭탄 던지고요. 곳곳에 일본의 중요한 시설들의 폭탄을 다 던져요. 그러니 일본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잡고 싶어 했던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암살이나 또 뭐죠? 밀정 이런 영화에도 등장하죠.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김원봉입니다. 1920년대에 조직적인 무장투쟁을 위해 단원들을 군관학교에 입학하여 교육을 받습니다. 처음에는요, 초반에는 이런 테러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테러,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의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테러와 의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볼 만한 건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 못해요. 어쨌든 이러한 의거들을 활동을 전개하고 나서 크게 바뀌는 게 없자 안 되겠다, 더 조직적으로 가야겠다 하면서 군관학교에 입학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고 이 의열단의 활동을 항일 의식에 고취하게 되죠. 이런 거 할 때마다 신문에 대서특필되죠. 와,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던졌대, 난리 나죠. 그러면 일반 백성들은 이걸 보고 일반 민중들은 와, 이런 것들이 있구나, 와, 대단하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고 이거에 이어서 무장 독립투쟁까지 봅니다. 3.1운동 이후에 만주와 연해주 지역에서 무장투쟁에 대한 분위기가 고조돼요.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건 비폭력적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했는데 일본이 까딱도 안 했어요. 일본 막 이렇게 전국적으로 독립운동을 하고 나니까 우리가 독립이 될 줄 알았는데 일본이 무너지기는커녕 콧방귀도 안 꼈어요. 그러지 안 되겠다. 야, 이거는 싸워야 된다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생겨서요, 이렇게 독립군들이 국내의 식민 통치기관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그런 배경이 돼요. 그래서 특히 만주와 연해주, 우리나라 한반도 내에서는요, 무장투쟁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일본 순사들이 계속해서 순찰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만주나 연해주에서 하는데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오동전투 영화 보신 친구 댓글에 올려주세요. 영화 보신 친구 한번 댓글에 올려주세요. 영화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장면 본 친구들 한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궁금했던 거 한번 올려주세요. 오동전투라는 영화를 보면서 선생님도 그때 영화를 봤거든요. 이런 영화를 보면 이상하게 국뽕이라고 하죠. 뭔가 가슴이 뜨거워져요. 영화 못 봤어요. 못 본 친구도 있고 본 친구들도 있어요. 맞아요. 못 본 친구들도 있는데 선생님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는. 그리고 그 일본 일본의 장교 역할 했던 그 아저씨 연기가 진짜 신기했던 것 같아요. 기관총 쏜 거 맞아. 그것도 재밌었죠. 갑자기 돌무더기 이렇게 해가지고 기관총 다다다닥 쐈던 것도 있었죠. 물론 그 내용이 다 사실은 아닌데요. 상당히 이제 나름 재미있게 풀어낸 거죠. 영화적으로 맞아, 그런 게 있어요. 일본군이 독립군의 근거지였던 만주의 봉오동을 습격해요. 왜 그랬냐면은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이 군대가 우리 한반도 본토를 먼저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빡쳐갖고 공격을 와요. 그래서 유인을 하는 거죠. 확실히 일본 군대가 훨씬 세요. 봉오동 전투에서 봤겠지만 이 조선의 어떻게 보면 의병 같은 우리 독립군들은 무기가 열세하고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인을 해서 일본군을 격퇴하죠. 당시 영화에서 엄청 큰 승리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솔직하게 말해서는 그렇게 엄청 큰 승리는 아니에요.
뭐 몇십 명 또는 몇백 명이 죽긴 했지만 일본군을 잡긴 했지만 일본군 입장에서 엄청 큰 건 아닌데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독립군들은 너무도 열세한 상황이었는데 그런 승리를 따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죠. 이 봉오동 전투 이후에 안 되겠다, 이거 독립군들 실을 말려야겠다 하면서 엄청난 대규모 군대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있었던 김좌진 장군들 그리고 아까 홍범도 장군 해가지고 여러 독립군들이 모여요. 그래서 한 1200명 정도 모입니다. 그 독립군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이 청산리 일대에서 일본군을 격퇴합니다. 난리가 났죠. 이때 일본군을 많이 사살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연구 내용이 다양한데 엄청 크게 이겼다 또는 뭐 그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다양한 연구가 있지만 어찌 됐든 우리 독립군이 처음으로 큰 승리를 했다라고 해서 청산리 대첩이라고 해요. 그리고 김좌진 장군은 홍성의 인물이에요. 선생님이 지금 홍성 지역에 있어서 홍성의 이제 역사 인물 출제할 때도 이번에 김좌진 장군이고요. 1920년 딱 지금으로부터 100주년이에요. 그래서 청산리 대첩 100주년 기념으로 다양한 축제가 진행되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또 모르죠. 그리고 맞아요. 김좌진 장군의 아들이 김두한 아닌가요? 뭐 여러 이야기는 있지만 거의 아들로 이야기를 하죠. 장군의 아들 해서 김두한이 이제 이야기가 돼요. 김두한은 재밌죠. 야인시대라는 드라마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딱 여러분들 나이 때 중학교 그 초등학교 중학교 때 드라마로 대박을 쳤어요. 선생님 그것만큼은 꼭 보고 막 학교에서 다 야인시대 얘기하면서 막 서로 막 이렇게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거 하면서 당시 김두한이 막 대박이긴 했는데 어쨌든 그 드라마에서 김두한을 좀 미화시킨 것도 많지만 어쨌든 김좌진 장군의 아들로 국회의원까지 했던 그런 김두한 이야기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러한 전투를 벌이고 나서요. 간도 참변이라는 게 벌어져요. 이렇게 승리하고 나는데 일제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죠. 그 주변에 있었던 조선인들의 마을을 습격해서 다 불질릅니다. 왜냐면은 우리 조선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거는 게릴라 전투예요. 게릴라 전투는 도망갔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쏘고 도망가고 갑자기 나타나서 쏘고 도망가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은 일반 민가를 지나가는데 여러분 군인이 일반 민가를 함부로 약탈하면 안 되잖아요. 일본도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겠죠. 근데 문제는 이 독립군들이 처음에 총 들고 있다가 위험하면 민가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민가로 들어가서 숨겨달라고 하고 또는 그 집 아들인 척 하는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 잡을 방법이 없죠. 안 되겠다. 이거 다 아작내자 하면서 당시 간도에 있던 민가들을 그냥 학살을 합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 사진이 있을 거예요. 정말 그냥 집 불태우고요. 일반 남녀노소 할 거 없이 학살을 하는 게 간도 참변이에요. 이런 일이 있고요. 그러고 독립군들이 간도에서 독립운동이 하기 힘들어지자 연해주로 이동해요. 자유시 참변이라는 게 벌어지는데 다 모여서 러시아 쪽으로 이동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러시아에서도 당연히 무기를 갖고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러고 독립군들의 그 러시아의 자유시에서 독립군의 지휘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고 러시아의 혁명군 적군과 백군 사이에 갈등에서 독립군 해산을 요구하면서 서로 싸우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게 되고 다시 이쪽 간도로 오게 되고 이렇게 삼부라는 게 성립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기 좋으라고 참정신이라고 많이 이야기해요. 참정신의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만주에 각각 생기면서 마치 그 지역을 관할하는 정부의 역할을 했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3부가 통합돼서 두 가지로 통합되게 돼요. 그래서 북만주는 혁신의회, 남만주는 국민부로 재편돼서 각각 한국독립군과 조선혁명군으로 조직돼서 무장투쟁을 계속해서 1930년대에도 전개해 나간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뒤에 다시 배우는데 선생님하고는 못 배우겠네요. 학교에 가서 다시 배우도록 할 거예요.
이런 내용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도를 항상 역사 시간엔 봐야 되는데 연표는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처, 간도참변 있고 자유시참변 있었다가 3부가 성립됐다. 이 3부는 참, 정, 신 순으로 이런 위치를 관할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봉오동 전투가 이쪽에서 생겼고 청산리 대첩은 이쪽에서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봉오동 전투에 대한 영화가 나왔으니까 나중에 청산리 대첩에 대한 영화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돼요. 나오면 재밌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봉오동 전투니 뭐 이 파트는 의열단에 관한 밀정이니 막 이런 영화들 자료가 많은데 이거 갖고 왔다가 선생님 저번처럼 셔시간처럼 또 잘릴까봐 갖고 오지를 못했어요. 하나도. 그래서 더 재밌게 못한 게 너무 아쉬운데 여러분들 이 지도 보면서 당시에 우리 독립군들이 어떻게 생활했을지 잘 생각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홍범도 장군은 나중에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되고 거기서 생을 마감하신 내용도 있으니까 한번 인터넷에 찾아서 보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사진은 간도 참변 당시의 사진이에요. 그냥 민가에 불 지르고 부시고 했던 내용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댓글에 뭐 벌써 시간 빨리 갔다, 벌써 끝났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좋아요, 여러분들. 선생님도 아쉽지만 끝날 시간이 거의 다 됐죠. 그래서 선생님 과제 안내하고 마지막 여러분들과 인사하면서 끝내려고 해요. 과제는 역시 필기왕과 문제왕입니다. 여러분들 공부한 거 필기 이렇게 잘 해서 학교에 제출하고요. 문제도 한번 오늘 배운 걸 토대로 문제 한번 만들어서 패들렛에 올려주거나 또 학교에 그리고 학교 과제대로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뭐 끝났어요. 온라인 학교 역사는 이렇게 끝나지만 힙생교실에서 자주 영상 보고 댓글 많이 남길게요. 선생님 역사 재밌게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 재밌게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루키 친구가 써줬어요. 너무 고마워요. 네, 소련에 분열되고 스탄 붙은 나라들은 다 소련에 붙어 있었습니다. 맞아요. 얘 친구가 당시 얘기 잘해줬어요. 수업 재밌었어요. 한일 팬 친구 고마워요. 네, 뭐 벌써 역사가 끝이라니 아쉬워요, 루키 친구. 문제양은 이미 엄청난 범위로 뺐음. 맞아요, 예한 친구는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잘했어요. 시간 너무 빨리 갔고. 독립운동가님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해요. 현석이는 이제 좀 있으면 봐요. 현석이는. 그리고 한율 5달러 주라 뭐. 쌤 브이로그 영상 잘 봤어요. 조영 친구 좋아요. 선생님 지금까지 재밌었어요.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했고 재밌었어요. 수고하고 감사해요. 쌤 오랜만에 왔는데 벌써 끝나요. 알맹이 돌멩이 맞아. 오랜만이네요. 근데 벌써 끝났어요. 질문이고 애국가를 친일파 안익태였나 작곡했다는데 맞나요? 맞아요. 애국가는 안익태 선생님이 작곡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논쟁해 볼 만한 거예요. 안익태 선생님은 나중에 친일파로 분류가 돼요. 친일파로 분류가 되는데 애국가를 작곡할 때는 친일의 길에 빠지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참 그래요. 그리고 당장에 뭐 이 애국가를 바꾸자라는 논의도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 만해요. 그 학교 선생님한테 한번 얘기해보고 반 친구들끼리 토론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우덕순이 밀정이 맞았나요? 선생님 우덕순이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밀정에서 나온 그 인물인가요? 포상 주실 건가요? 4달러만 히히. 역사 진짜 재밌었어요. 금요일날 기다렸어요. 맞아요. 이제 기다리는 의미가 없어요? 아니에요. 선생님 여러분들 다음 주 금요일 날 선생님 녹화한 거 올라올 거예요. 마지막 수업 올라올 거예요. 좋습니다. 이제 끝날 시간이 됐어요. 도하의 기적? 도하의 기적? 그 축구인가요? 도하 아시안 게임 때? 그거 뭔지 잘 모르겠네요. 계속 소통하면서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끝날 시간이어서 선생님과 마지막 인사하면서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선생님한테는 진짜 좋은 경험이었어요. 온라인 수업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과 댓글로 소통하면서 이렇게 수업한다는 게 정말 새롭고 재미있고 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진짜 나름의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너무 부족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알려주고도 싶었지만 그만큼 전달이 잘 됐는지도 모르겠고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선생님이 그냥 단순히 강의만 하는 걸 진짜 싫어하거든요. 선생님 생각을 강요하는 것 같아서 역사는 다양한 해석들이 있고요. 그 해석을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거여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보는 너무 극단적인 내용에 치우쳐지지 않고 다양한 내용들을 보면서 그걸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는 게 역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내용들을 접하고 다양한 내용들로 서로 토론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수용하는 그런 멋있는 충남 중3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너무도 고생했고요. 이제 실시간으로 만날 일은 없겠죠. 또 코로나가 터지면 만나겠지만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코로나가 이제 다 물러가고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가서 어려울 텐데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나름의 규칙을 잘 지키면서 이 위기를 극복해 갔으면 너무도 좋겠습니다. 고생 많았고요. 이제 인사할게요. 우리 다음에 또는 지나가면서 선생님 만나면 아는 척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고생 많았습니다. 그러면 안녕.